네, 안녕하세요. 해커수학원 온라인 강의 파7 레이첼 김이고요. 오늘 잠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OT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수업에 관련된 설명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지금 준비해 놓으신 그 핸드아웃 있잖아요, 그죠? 인쇄해 놓으신 걸 이제 펴시고 정규반이지만 처음에 이제 이 시험 구성을 잘 모르시고 정규반에 들어오신 학생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점이 만점인 시험이죠? 네, 990점이 만점인 시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LC 495점 하고 이제 RC 495점에서 만점이 990점이 되는 이제 시험인데 리스닝 100문제 푸시고 리딩 들어오시면 저랑 이제 하실 파트는 뭐냐? 파7 독해를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건데 만약 그냥 막연하게 읽어서 풀면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구성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101번에서 146번에 그 문법이랑 어휘 푸시고 이제 147번부터 파7이 시작을 하는데 저희 토익커들이 147에서 175번을 뭐라고 불러요? 네, 저희가 여기를 SP라고 부르죠. 지문 개수가 하나가 나오죠. 지문 개수 하나당 문제 개수는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뒷번호로 갈수록 문제 수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앞에 147에서 175번까지 SP 여러분이 29문제를 푸시고 이거 이제 끝나면 두 번째 섹션에 지문이 연관성 있는 지문이 2개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DP 라고 부르죠. 더블 패스지. 그래서 연관성 있는 지문 2개의 문제 개수는 5개로 픽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세트로 저희가 봐서 2세트를 푸시기 때문에 여기서 10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의 마지막이자 전체 RC의 마지막인 186번부터 200번까지는 지문 개수가 3개라서 트리플 패스지 저희가 TP라고 이제 하고 그죠? 그래서 연관성 있는 지문 3개당 문제 개수 5개가 또 한 세트를 이루기 때문에 요 세 지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어서 15개 문제를 푸십니다. 그래서 SP 29개, DP 10개, 그리고 TP 15개 문제.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총 이제 여러분이 파7이 RC에서 과반수가 넘어요. 그래서 54문항을 실전 시험에 가시면 여러분은 이제 한 달간 수업을 들으시고 50분에서 55분을 소요하시고 다 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풀고 나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구성을 잠깐 보셨고 오른쪽 페이지에 오시면 그럼 파7에서 여러분이 독해를 공부하실 때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안에 풀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근데 빨리 푼다고 능사가 아니라 풀어서 점수를 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속도와 정확도 두 가지를 같이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저랑 공부를 하시면서 파7을 풀 때 소요가 돼야 되는 시간은 한 문제당 오늘부터 무조건 저희는 45초를 기준으로 둡니다. 여러분이 그려야지만 아까 저희가 봤었던 실전 시험장에서 50분이나 55분에 풀고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당 45초를 베이스로 두고 그래서 왼쪽에 우리가 잠깐 봤었던 2문제짜리 SP는요. 1분 30초 그리고 3문제짜리 SP는 2분 15초 4문제짜리는 3분에 끊으신다. 그리고 두 지문이 연관성을 보이는 예를 들어서 구인 광고가 나오고 두 번째 지문에 저 이게 지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메일이 같이 붙는 두 지문의 5문제가 한 세트를 이루는 DP 한 세트는 4분 30초. 좀 길거나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1분 더 쓰세요. 5분 30초에 하시면 되고 구인 광고 플러스 이메일 플러스 그 다음에 지원하고 싶어요 이메일 두 번째 플러스 이력서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지문이 연관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세 지문이 5문제가 한 세트를 이루는 트리플 패스지는 세트당 6분. 복잡하거나 좀 길거나 어렵다? 좀 더 쓰세요. 6분 40초에서 시간을 꼭 지키시면 좋겠고 오늘 개강날이기 때문에 제가 반벨 게시판에 스타바치 프로그램이라고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걸 다운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똑같은 프로그램이 모니터에 등장을 할 거거든요. 제가 올려드리는 숙제 공지 게시판에서 숙제를 확인을 하시고 항상 시간 재고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안 재고 풀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수업 한 달, 두 달 다 들으시고 어떤 학생이 이제 왔어요. 2명이 왔다고 칠게요. A 학생이 오고 B 학생이 왔는데 저 숙제 다 했는데 왜 저는 점수가 안 나오자라고 A가 하고 B는 다 풀고 나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A 학생은 숙제할 때 항상 시간을 안 재고 그냥 푸신 거고 B는 제가 드리는 시간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시간을 안 재고 풀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다 내가 푸는데 그게 40분이 걸렸는지 1시간이 걸렸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시간을 재고 풀면은 그 시간에 풀려는 노력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과제 공지 보시고 타이머 맞춰 놓으신 다음에 숙제를 하시고요. 선생님 저는 모니터를 항상 앞에 둘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제하실 때는 그 스마트폰, 셀폰 안에 스탑워치 기능 다 있어요. 그거 활용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문구점에 가시면은 필통에 딱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크기가 있는 스탑워치가 있으니까는 항상 시간 재고 푸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연습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요 45초에 두고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조금 부담스럽다고 할 때는 한 문제당 50초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건 여러분이 우리 반이 목표 점수가 몇 점입니까? 저희 반은 850점에서 만점까지 가는 반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분이 850점 이상을 받으시려면 한 문제당 45초에서 맥스 50초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셔가지고 시간 관리하시는 거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반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의 개강날이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세븐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첫 번째, 지문 다 읽고 문제 읽고 다시 지문 읽으러 가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제를 먼저 읽고 어디를 물어볼지를 내가 캐치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지문에 올라가서 풀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문제 푸실 때 지문 먼저 읽는 게 1번 맞을까요? 문제 먼저 읽는 2번이 맞을까요? 네, 2번이 맞습니다. 1번대로 하시니까 지문 읽고 문제 읽고 지문을 읽으니까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세븐은 문제가 힌트예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 나한테 주제 목적 물어보네. 빨리 나는 그럼 지문의 초반부를 가야지. 두 번째에 고유명사 사람 이름 나오는구나. 빨리 얘를 찾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세븐은 무조건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지문을 읽어내면서 나한테 물어본 부분을 만났을 때 정말 완벽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게임은 누가 해석을 잘하니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은 8세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예요. 그죠? 패러프레이징. 여러분이 찾은 답의 근거를 패러프레이징이 된 답으로 가지고 나오셔야지만 점수를 받는 게임이 8세븐 핵심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재표현이라는 말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문에 나온 단어가 똑같이 선택지에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나온 말을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꿔놓은 걸 여러분이 갖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상 세븐은 여러분 이벤트를 하는 걸 좋아라 하고 그 이벤트는 항상 주기적으로 열려요. 정기성.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뉴얼리 열린다라고 하면은 얘를 여러분은 보시는 순간 이얼리가 떠오르던지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once a year도 괜찮겠죠. 그리고 해마다 하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regularly라고 하던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표현에서 on a regular basis까지 해서 어떤 표현을 딱 보면은 얘랑 같이 답으로 움직이는 그 패러프레이징이 3개면 3개, 4개면 4개, 5개면 5개가 바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제가 이제 부가 자료로 게시판에 올려드릴 건데
그 패러프레이징 자료가 나간 날은 무조건 그날 다운 받으시고 바로 외워버리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 때 지문을 읽는 순간 답이 같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시고 가면은 가서 막 읽고 찾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서 왼쪽 페이지에는 시험 구성 이걸 저희가 살펴봤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 내가 목표하는 그런 점수인 850점에서 우리가 만점까지 나오는 반이니까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소요하셔야 될 시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방법까지 이제 저희가 계략적으로 살펴봤고 저희 수업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교재 설명을 제가 이제 할 건데 저희 그 AKA 파랭이라고 불리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주교재죠. 그래서 파랭이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교재가 필요한 날은 진도표의 공지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 딱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진도표 보시고 아 오늘은 파랭이가 필요한 날이구나 라고 하면은 같이 준비해 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그 혹시나 잊어버리실까봐 그 전날 숙제 공지에도 항상 올려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날만 캐치하셔가지고 지참을 해주시면 좋겠고 내일 필요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 필요하니까는 내일 잊지 마시고 교재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쓰고 제가 에브리데이 과제, 주말 과제까지 거의 모든 지문 자료는 이 부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 이제 받으시면 정규 전반부라고 써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죠? 그래서 뭐 직접 와서 구매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이고,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관한 그 구매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반벨 게시판에 항상 그 달마다 올려드릴 거니까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좀 제가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 노랭이라고 불리는 해커스 복화 요 책 갖고 계실까요? 네, 제가 항상 이거를 첫날 여쭤보는데 책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은 막 손 드세요. 손 드시는데 제가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를 완벽하게 다 지금 외우고 계신가요? 뭐 딱 90페이지 단어 딱 하면은 동생이 자다가 푹 찔러도 다다다다 나올 정도로 이제 알고 있냐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학생들이 막 바닥 보시고 뭐 기분 안 좋아지시고 저한테 되게 미안한 웃음을 짓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전국의 토익커들이 이 어휘책을 사는데 차마 펼쳐보질 못해요. 되게 소장을 많이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소장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외워서 내 머리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막 시너지 효과가 발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번 달에 얘를 끝낸다는 생각으로 달겨 두셔야 되고, 없으신 분은 무조건 구입하신 다음에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 토익은 토익 복화책이 따로 있고 토플은 토플 복화책이 따로 있고 탭스는 탭스 복화가 따로 있어요. 그 앤스로팔러지가 토익에 나오지 않고 마케팅 디파트먼트가 토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섹션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시험에서 점수를 받으시려면 그 시험에서의 내가 단어를 달고 있어야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제가 그 진도표에도 해드렸는데 오늘부터 딱 이틀치씩 암기를 하시면 얘가 얼마로 구성돼 있어요? 네, 한 달에 끝낼 수 있게 30일치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틀치씩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은 2주에 이 표제어를 다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3주차가 됐을 때는 거꾸로 오셔야 돼요. 네, 그런 학생들이 없기를 제가 바라는데 대부분이 앞에는 막 그 책이 걸레가 될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시다가 중간부터 책이 새 책이 돼요. 그래서 뭐 뒤에는 거의 만나보질 못하는데 뒤에 있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오시는데 한번 외웠던 거니까 4일치씩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는 직전 주 마지막 주에는 평소에 내가 표시해놨던 중요한 단어나 잘 안 외워졌던 단어 위주로 양을 늘려서 2배로 해서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내가 이번 달에 적어도 이 어휘책을 3번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단어에서는 미스가 나지 않게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여러분 반벨 게시판에 가시면 제가 단어를 외우면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외웠는지 퀴즈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쁘신 분들이니까 그 시험지 내는 거에 시간 낭비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제가 시험지를 만드는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대로 긁으셔서 복붙하시면은 링크가 하나 생길 거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데이 2, 3, 4, 5를 뭐 시험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만 클릭 해주시면은 그 안에서 얘가 시험지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니까 교재를 3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교재 8행위는 필요한 날에 준비해 놓으시고 부교재는 마찬가지 수업 시간에 필요한 날과 에브리데이 하는 과제, 뭐 주말 과제까지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어는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 어차피 내가 외울 거기 때문에 단어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건 스터디 팀에서 진행을 하시건 무조건 외우셔서 시험 봐서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이제 오셔서 정규반이 몇 달 과정이에요? 네, 정규반은 2달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홀수달, 짝수달, 전반부, 후반부 넘어가시는 분이 지금 있고 지난달 수업 들으시고 이제 짝수달, 홀수달, 후반부, 전반부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순환 과정이죠. 어느 걸 먼저 듣는 거는 없지만 8행위 교재를 반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번 달 공부할 파트는 홀수달, 전반부를 다루게 되고 세븐에 등장하는 팟세븐에 등장하는 질문별 유형을 마스터를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세븐에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딱 7가지예요. 7가지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페이지 봤던 것처럼 54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 목적, 육하 원칙, 나투루, 추론, 동의어, 의도팡 문장 위치를 갖다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고 후반부에는 연계 지문, 편지, 이메일 연계랑 광고 연계까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실전 문제들을 같이 연습, 프랙티스 테스트를 통해서 같이 해보면서 시험 대비하시는 달이다. 그래서 이번 달은 가장 중요한 질문별 유형으로 들어가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시면 수업 시작하자마자 문제풀이 전략을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인쇄해 놓으신 핸드아웃을 통해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50분 동안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합니다. 교재하고 핸드아웃하고 부교재를 갖다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세븐은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예습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습을 해오시면 기억이 나요. 아, 이거 내가 어제 읽었던 지문이니까 풀리는 건지 오늘 내가 이거 수업을 들어가지고 풀리는 건지 가늠이 잘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날 배워서 그날 시간 내서 푸는 실전으로 들어갈 거니까 예습은 필요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그날 과제를 안 해놓으시면 수업만 들어서는 절대 점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브리데이 반별 게시판 가셔서 오늘 숙제가 뭔지 확인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 시간 내에 푸셔서 밀리지만 않으면은 괜찮아요. 네, 밀리지만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숙제 체킹 하셔가지고 과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말 과제 공지는 제가 주말 과제를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반별 게시판에 주말 과제 공지가 올라올 거예요. 그냥 푸시는 거 아니고 푸는 순서와 시간을 제가 정해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이 첫 번째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제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아, 그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를 아실 수가 있고 오늘 저희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레벨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되신 진단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 제가 딱 2페이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7분 30초를 드려볼 테니까 7분 30초 동안 그 2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준비됐나요? 레디? 해보겠습니다. 시작! 되셨죠? 그죠? 볼까요? 우리 기지개 한번 필까요? 힘드시죠? 그죠? 목 한번 돌려보시고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고 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배우실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오늘은 개략적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가장 최근에 토익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 잉글리시이기 때문에 이메일이 가장 빈출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잠깐 3문제짜리를 풀어볼 건데 확인해 보시면 이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늘 그 직책명은 꼭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부장인 이 사람이 자기네 전 부서한테 지금 이메일을 보내고 있고, 제목을 읽으시면 해마다 열리는 볼링 대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제목을 읽으시고 가볼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세븐은 뭐를 먼저 읽는다? 문제를 먼저 읽는다. 문제를 먼저 읽어서 나한테 이제 뭐를 물어볼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거의 주제 목적 뭐니? 주제의 목적이니까 웬만하면 초반부 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스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맞는 것 찾는 나투루 문제 중에 하나인 투루예요. 그래서 about 뒤에 오시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실 건데, 아마 이제 지난달 수업 들으신 분은 미리 아시겠지만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이 제목에 지금 방금 봤던 얘네가 이번에 여는 볼링 대회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븐은 컨퍼런스를 하건 워크샵을 하건 야유회를 하건 어쨌거나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지문 전체가 볼링 대회 얘기를 하니까 이 볼링 대회 전체에 대해서 맞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문제를 전체형의 나투라고 해서 지문 전체 다 읽고 이벤트 전체에서 맞는 거 하나 고르는 문제 됐고요. 세 번째 오시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서주에스트는 무슨 문제? 네, 추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골프 대회 이벤트 전체에 대해서 추론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 추론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2, 3번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어쨌거나 해서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얘는 주제 하나, 나투루 하나, 추론 하나로 구성이 된 문제구나 라고 이제 나중에 가늠이 되실 거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올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시작했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10번째로 열리는 해마다 여는 이 볼링 대회를 여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모이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cause라는 단어가 뭐예요? cause가 얘가 좋은 뜻, 대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이런 좋은 가치 있는 대의를 또 동반한 대회를 여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얘가 이거를 뭐라고 받고 있냐면 펀드레이저라고 다시 받는 거예요. 기금 마련 행사라고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기금 마련 행사는 보스 A and B에 여러분 걸리는 거니까 올퍼네지하고 고아하고 홈리스한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볼링 대회가 열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얘는 펀드레이징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의 볼링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모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크게 보시면은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이 볼링 대회 펀드레이징 이벤트라고 바꾸는 거잖아요. 기금 마련 행사가 열리고 그거에 관련된 지금 세부 사항을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셔가지고 답은 C를 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요걸 다 읽고 이 대회 전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라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좀 제가 여쭤볼게요. 같이 봅시다. 그럼 A번에 오면 지금 이제 읽어보시니까 이 대회가 고아하고 홈리스를 초대한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눈에 이제 반가운 단어를 찾아가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는 맞지만 이 사람들한테 베네핏, 도움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지 얘네를 지금 초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A번 하시면 안 됩니다. 됐고, 두 번째 오시면은 이 대회가 특정 개인들을 인정을 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링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을 얼마만큼 모아내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수여를 하겠습니다. 뭐를 수여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기프트 서티피킷이 뭐예요? 상품권. 우리는 가장 돈을 많이 모아오는 3명의 직원한테 상품권을 수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세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답의 근거를 뭐 할 줄 아는 능력?
패러프레이징을 한 답을 밖으로 나올 줄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돈을 많이 모은 직원한테 상품권을 수여한다고 하는 거는 이 3명의 직원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구나 해서 답은 B가 맞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아닌 거 지우면 돼요. 그럼 C번에 또 오시면은 여기 참가자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것인가? 음식 얘기가 여기 어디 나와요? 모은 돈으로 이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공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참가하는 자기네 회사 직원들한테 음식 제공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C번 하시면 안 되고 데이빗에 오시면은 방금 우리가 답이라고 봤던 줄에서 오답이 같이 걸리는 거예요. 상품권은 가장 돈을 제일 많이 모아오는 3명의 직원한테 지금 준다고 얘기를 한 거지 beneficiary란 단어가 뭡니까? 수혜자예요. 여기서 수혜자인 홈리스나 orphanage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확인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식의 문제를 나투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B가 맞고 3번째 오시면은 얘는 이제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이벤트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A번에 시간표는 항상 중요하니까 비슷한 이벤트가 작년에도 열렸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죠? 아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봤을 때 토익이 좋아하는 포인트니까 항상 뭐를 하면 해마다 하는 걸 여러분 굉장히 좋아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끌고 들어가시면은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으니까 애니얼 이벤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열리니까 당연히 작년에도 열렸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만 제가 정리를 해봤고 오른쪽 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읽어서 푸는 지문이 있는 반면에 이제 표를 갖다가 빨리빨리 확인하시면서 푸는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광고가 지금 등장을 했고 이 레일웨이라고 하는 메트로 패스트트랙 레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광고를 지금 냈습니다. 이건 하나씩 그냥 풀게요. 첫 번째 4번 문제는 문제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종류의 회사가 특별 프로모션을 제공합니까?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광고를 낸 회사에 업종이 지금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철 회사가 광고를 낸 거니까 크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은 뭐라고 바꾸시면 됐을까요? 오케이, 수송, 운송회사가 광고 낸 거구나 해서 4번을 C번 하시면 되고 5번은 저희가 이제 데이 4, 5에 할 건데 육하원칙 문제 고유명사 키워드 얘를 빨리 찾고 얘는 그러면 언제 구매가 되어져야 합니까? 라고 한 거예요. 미친 듯이 가셔가지고 찾으세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 찾으시면 우리가 뭐만 가서 확인하면 됩니까? 여기만 여러분이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본 것처럼 should be but가 어디에 있어요? should be purchase. 티켓은 구매가 되어지는 거고 웬 문제는 무조건 시간 날짜가 답이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2주 전에 사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weeks는 지금 뭐로 바뀌어져 있다? 14days로 바뀌어져 있고 in advance는 미리 구입하라는 얘기하는 거니까는 답은 B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빨리 순간적으로 얘는 시간 많이 지체하지 않고 풀고 나오셔야 되고 6번 문제도 마찬가지 mentioned는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about 뒤에 있는 city pass라는 거에 대해서 맞는 걸 여러분이 찾는 거니까 답 필요 없고 이제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만 보면 된다? 여기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만 보고 한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해볼 건데 A번에 오니까 그럼 얘는 일주일 이상 동안 이용이 가능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어때요? 보시면 4, 7 consecutive days 7일 연속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 7일을 오바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A번 하시면 안 되고 B에 오시면은 장소 포인트 기차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현장 구매가 될 수가 없어서 얘도 확인하고 지우시고 세 번째 오시면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이 지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여기 나와요. 여러분은 여기만 지금 보면 되잖아요. 그죠? 키워드가 여기니까 여기만 보면 되는데 생뚱맞게 여기를 갈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지문에 나왔던 걸 헷갈리게 만들려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해서 얘도 안 되고
그러면은 어차피 나머지 걸 지워도 답은 D가 되는데 확실하게 D가 답이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C에서는 무제한으로 여러 번 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이건 저희가 후반부에 이제 해볼 건데, 그래서 왼쪽 사이드는 읽어서 푸는 걸 같이 한번 해보신 거고, 오른쪽 사이드 문제는 표 갖다 묻는 문제를 같이 이제 해봤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오시면 첫날이니까 트리플 패스지까지 하는 거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DP에서 이제 이 정도 할 수 있겠구나만 제가 같이 볼 거기 때문에 요즘 빈출로 나오고 있는 인보이스는 청구서예요. 그래서 물건을 샀을 때의 청구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 구매 내역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메일이 붙었는데 간단한 정보만 확인하겠습니다. 송장, 인보이스라고 하는 송장은 항상 가장 처음에 나오는 회사가 물건을 판 회사예요. 그리고 빌2라고 내려오시면은 이 사람이 고객이에요. 그래서 OHA 회사가 GVC한테 물건을 팔아서 주문 내역서 청구서를 지금 보낸 거고, 두 번째 이메일에 오시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사람은 우리가 왼쪽에 확인했을 때 지금 방금 누구였어요? 고객이에요. 고객이 여기 나와 있는 OHA라는 왼쪽 회사 고객 서비스, CS, 커스터머 서비스 지금 보내고 있는 거니까 크게 보시겠습니다. 고객이 회사한테 보낸다. 그런데 이 고객한테 준 여러분 송장 번호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었고, 이 물건 산 거에 대해서 고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잖아요. 그럼 이제 보실 건데 제가 간단하게만 이건 할게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1번 지문만 갖다 푸시는 문제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1번만 갖다가 하나씩 푸셨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푸신 거를 확실하게 푸셨는지 저랑 맞춰만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7번은 빨리 풀고 나와야 돼요. 언제 그럼 이 고객이 물건을 주문했습니까? 빨리 가셔서 뭐만 확인하시면 된다? 여기 있죠. 그죠? 네, 구매 날짜, 거래 날짜를 얘기하는 거니까는 A번 하시면 되고, 8번에 오시면은 그러면 인디케이트 맞는 거 추론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송장에서 이 물건 산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여기 A번에 잠깐 보시면은 장소가 나와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주민인가? 확인해 보니까는 얘는 지금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여기 나와요. 여기는 이 회사의 주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 고객이랑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얘는 하시면 안 되겠고, 두 번째 오시면은 얘도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숫자, 극단적인 표현, 모든 제품을 하나씩 샀나? 확인해 보니까 여기 각 제품마다 몇 개씩 샀어요? 네, 하나씩 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다 샀기 때문에 답은 B번 들고 나오시면 돼요. CD는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9번에 이제 오면 이걸 보고 아닌 거를 찾는데 뭘 아닌 거를 찾냐?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거니까 하나씩 가서 보시면은 첫 번째 거기 어디 있었어요? 즉시 연락을 해라. 받자마자 미싱 아이템이나 디펙티브 아이템, 뭐 분실물이 있거나 흠이 있는 제품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요거 보시고 가셔서 9번에 몇 번 지우시면 돼요? B번 지우면 돼요. 그죠? 예, 물건에 받은 거에 문제가 있으면은 연락하는 거니까 맞고, 그 다음에 오시면은 뭐가 또 있었냐? 저기 환불이나 교환에 관한 것도 배송되고 2주 안에는 연락을 지금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서 몇 번? C번을 또 우리가 지울 수가 있죠. 아까 제가 표시를 이렇게 했으니까 가서 얘를 지우시고, 그리고 또 어디 오시냐? 게다가 만약에 제품 중에 보증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은 그것도 연락하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가가지고 몇 번? 9번에 A번을 죽인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D번은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9번 답은 D를 하시고, 그럼 이제 간단하게 표 갖다 푸셨으면 오른쪽 페이지에 오셔서 그러면 이메일로 가라고 나눠준 거예요. 오케이? 이메일로 가서 이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하겠지만 무조건 요청 사항은 지문의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어떤 거를 요청하는지 확인해 보실 거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문제는 얘입니다.
11번을 맞추신 분은 저희가 3주차쯤에 연계 지문 나갈 때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그죠? 어떤 회사가 그러면 에보니 나이프 세트를 만들었습니까를 맞으셔는 저랑 이제 해보실 거니까 글을 차근차근 이제 보러 가시면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주방용품, 그죠? 내가 당신네 스토어에서 산 게 저희 집에 며칠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대신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눈 반짝 뜨시고 뭐 토익이 좋아하는 지금 뭐 발생한 거예요? 문제 발생. 그죠? 제가 보니까 여기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보실게요. I was sent니까 뭐예요? 받은 거예요. 저는 로즈우드 나이프 세트를 받았는데 뭐가 아니고 눈 반짝 뜨시고 나의 키워드인 원래 제가 주문했던 에보니가 안 온 거예요. 이거 말고 로즈우드가 지금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as well as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두 회사가 같은 런던을 본사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유발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마지막 문제 그러면 에보니는 누가 만들었지라는 문제가 캐치가 되는 거고 같이 둘 다 에보니와 로즈우드는 둘 다 런던을 본사로 한 회사가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끌고 빨리 첫 번째 표에 가셔가지고 미친 듯이 뭘 찾으시냐. 여기 그럼 여러분 로즈우드를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ACHAT 랜드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같은 회사가 만들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도 그러면 이 회사가 만들었겠네라고 해서 이런 식의 문제를 2+1의 통합형 문제라고 하고 더 자세하게 푸는 방법은 후반부 수업 시간에 이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잘못 왔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이 문제 생긴 거 빨리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10번에 C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3개는 1번 송장만 갖다 푸시는 거고 오른쪽에 2개는 이메일 갖다 푸는 문제. 그래서 문제 생기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저랑 푸신 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죠? 지금 내가 11개 중에서 몇 개를 맞았는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제가 20초 정도 드려볼 테니까 확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맞은 개수를 여러 번만 보실 수 있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페이지에 이제 오시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많이 푸시게 될 거고 많이 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리뷰를 잘 해야지만은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부터 되게 바빠요. 저희가 이제 커버할 양이 많아서 바빠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길 좀 보시겠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틀린 문제 위주로 하시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원래 다 하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너무 없으실 때는 틀린 문제만이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문제를 해석을 다시 하신다. 하고 제가 올려드리는 해설지에는 모든 문제마다 유형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나는 주제 목적을 많이 틀리는 사람이구나. 난 나트루가 약하네. 해설지 보시면서 자기가 취약한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석하고 질문 유형을 파악을 하시고 내가 틀린 이유는 지문 속의 답의 근거를 완벽하게 해석을 못했거나 못 찾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지문 속의 답의 근거를 확인을 하시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세븐은 패러프레이징이 제일 중요하다. 제 표현. 그래서 요 3단계만 지키셔서 리뷰하시면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패러프레이징 노트를 만드셔서 정리하시는 건 완전 강추예요. 노트 하나 다 사셔가지고 반 딱 접으세요. 그래서 아까처럼 왼쪽에 뭐 펀드레이징 이벤트, 다음에 펀드레이저, 그죠? 뭐
애니얼, 뭐 once a year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걸 이렇게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얘만 봐도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리뷰 시 주의사항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제가 데이 3에 진도 나가고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데이 3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오시면 여기 별표 5개. 선생님, 저는 RC에서 고득점을 맞고 싶고 특히 총점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저는 총점 앞에 900점을 넘겨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얘를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100% 전문 독해.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 문제의 반 이상을 틀린 지문은 꼭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반 이상을 틀린 건 뭘 얘기해요? 어려웠거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문으로 따지면은 기사하고 DPTP 연계 지문은 무조건 전문 독해를 하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한 문장 한 문장 뜯어서 직독직해를 하시고 문단별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가 몰랐던 단어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완벽하게 분석이 될 거거든요.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분석한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 게 훨씬 내 독해력과 속도에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900점 이상, 고득점 이상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석을 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거긴 하지만 밀리면은 절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주의사항 읽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석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실강에서 이제 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가장 원래 좋은 난이도는 850 이상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700점대나 700점대 중반은 여러분이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을 보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신 이 시험에서 8개까지는 들어오셔야지만 저희 강의를 들으실 때 별 무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막 기초반이 아닌데 뭐 직독직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본적인 독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점수를 낼 건지에 포커스를 맞춘 반이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이 이제 수강하시는 그 기준사항에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반별 게시판에 가시면 제가 뭐 숙제를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 오늘 공부한 그 진단고사 문제, 틀린 문제 꼼꼼하게 정리하시고요. 8회기 교재에 가면은 한 번 더 있어요. 진단고사가. 그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똑같이 업로드된 자료 먼저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8회기 교재 꼭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 1의 개강날 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